요즘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모아타운이 뭔가요? 모아타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초두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벼룩시장 가가지고 연적 도자기 하나를 줘서 조그만한 걸 사가지고 8억을 벌었다고 해서 잭팟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동산 시장만큼 잭팟이 많은 동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재개발 시장, 이 재개발 시장에서 작은 돈 투자해서 몇 년 가지고 3억, 5억 잭팟 터뜨리는 분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서울 시내에 그리고 또 구도심에 기존 도심들을 좀 발전을 시키고자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재개발 방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숙치는 않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해봤는데 이 모아타운 방식의 재개발이 과연 얼마나 성공하는지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재개발 시장을 지금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도 벼룩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모아타운 재개발이 투자하면 유리한가? 모두가 유리한 건 아니겠죠. 반드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상승이 되려면 항상 재개발의 기본 초점, 항상 아무것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려면 어렵죠. 재개발 들어가면은 재개발 절차도 알아야 되고 동료율 또는 사업성 또는 향후에 발생될 프리미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 재개발이든 아니면 일반 도정법에 가는 재개발이든 통합심의에 의한 통합기획 방식에 의한 재개발이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 별 3개 정도 머릿속에 외워두시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소위 30평형 아파트 소위 109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에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이 가격에 의해서 다소 사업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높고요. 주변의 시세가 안 좋다면은 아주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을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주변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조사하고 내가 산 금액과 추가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얼마가 벌 수 있는지를 추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땅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사업성이 어때요 하면서 대지지분 찾고 감정가 찾고 권리가 찾고 하는데 그것은 미래에 발생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주변의 가격만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주변의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사업성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될 프리미엄 무슨 공사비가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는 큰 의미 없어요. 내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내가 받을 프리미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내가 들어가는 돈이 5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그리고 사업성이 안 좋아서 추가 부담금 1억 더 나온다 하더라도 준공 후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7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공사비 따져가지고 사업성이 어쩌나 하면서 5천만 원 더 추가 부담 나오고 7천만 원 더 나온 그러한 잔머리를 가지고는 크게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30평대가 시세가 15억인지 20억인지 25억인지 아니면 8억인지 8억이면 너무 싸서 재개발 자체가 안 가겠죠. 그걸 다 그런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아타운 재개발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들어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재개발하면 늘 항상 그러니까 해제가 돼서 골탕을 먹는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재개발은 믿어도 된다. 설령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크게 가격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파트로 가야만 한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지정되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소
싸움이 있거나 서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해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 2005년에서부터 2017년 사이에 진고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재개발 들어가면 이제 해제 없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업장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클리너 시스템 그리고 또 요즘 SNS 공동망 무슨 뭐 단체 대화방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그런 막 그 불투명한 그 비리의 온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아무리 부동산 규제, 금융 규제로 부동산의 어떤 그 거래를 막아 놓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일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 규제가 풀리거나 부동산 거래해야 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질 거다. 저는 이 모아타운이 벼룩시장에서 하나 뭔가 그 극득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이 하기가 힘든 지역들을 골라서 보통 재개발하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모아타운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형성되면서 크게는 10만 제곱미터까지 모아가지고 모아타운 하나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시킴으로써 마치 어떤 그 큰 재개발 또는 대단지 규모와 같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아타운의 사업 방식은 좀 빨리 가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아파트가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급의 역할을 하면서 주거의 환경을 좀 좋게 하기 때문에 투자성도 좋고 내 집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의 절차를 이해하면 왜 유리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도정법에 따라서 가는 재개발입니다. 이 도정법에 따라가는 재개발은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항상 일반 재개발 도정법을 가게 되면 대부분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다른 역세권이라든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정법에 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으로 가는 것은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뉴타운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것들이 도정법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매우 길고 사업의 기간이 기본 평균 10년이라고 하지만 15년에서 17년까지도 입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요 기간들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10년, 15년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하려면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요. 기본 계획 수립되고 나면은 그 노후도 필수 요건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작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로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아지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이 승인이 되겠고 추진이 승인이 되고 나면 조합 인가가 납니다. 여기 조합이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조합 인가는 법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주주의 성격이 있고 주주들 중에서 대표하는 분들을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대의원들이 뽑혀서 진행하게 되겠죠. 조합 인가까지 가려면 75%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나머지 25%는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한 어떤 그 조합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25%에 대한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 인가가 나고 나면 건축 심의를 하죠. 건축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 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늘어지고 늦어지니까 그러면 건축 심의를 좀 줄이자 해서 통합시키자. 그래서 통합 기획 방식으로 요즘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 재개발 방식이 요 건축 심의에서 막 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관련 부문 심의 부분들을 통합해서 해서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보통 1, 2년 단축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치 신속 통합 계획이 1, 2년 단축되었다고 하는 든 부분을 갖다가 마치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사업처럼 많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신속 통합 기획도 도정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친다. 다만 건축 심의할 때만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건축 심의 통과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은 30세 미만 건축법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말로 사업 시행 인가는 건축 허가를 받았구나라는 거거든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우리가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받았다라는 건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 받았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각각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땅과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 가액이 정해지죠. 권리 가액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몇 평형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부금, 돈이 남으면은 돌려드리는 환급된다고 하죠. 그래서 교부금이 얼마고 또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 동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총회를 열어서 총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인가죠. 여기는 인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관리처분 총회를 했으니 인가해 주십시오라고 인가를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의를 받고 총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는 사실은 매우 힘든 작업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 많은 사람들이 이 재개발이라는 세계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조합에서 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견이 좀 줄어들고 과거에 남발하고 있던 비대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 정비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항상 이 정비업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자 조합원들을 종용을 해서 싸움을 시키고 비대위를 만들게 하고 하면서 싸움을 많이 지연시켜졌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졌고 투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주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그때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시공이 들어가죠. 요 기간도 4, 5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 지정에서부터 입주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아파트를 좀 빨리 공급하고 어떻든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주거지에서 재개발은 좀 해야 되겠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또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견이 없는 지역은 놔두고라도 정말 통일이 서로 단합해가지고 짓고자 하는 지역들을 좀 빨리 지어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모아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파트도 노후지만 소규모인 것들은 모아 재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 동시 안에 섞일 수 있죠. 그래서 타운화돼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재개발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 모아타운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특성들이
시공사들이 뭐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모아타운 1, 2, 3, 4가 있으면 시공사가 하나 선정됨으로써 한 브랜드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개발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제곱미터 하나를 가지고 브랜드가 들어오기가 유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모아타운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개 하나가 들어오면 다음도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공사비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먼저 브랜드가 들어오면 2, 3, 4, 5, 6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들어온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00세대씩 아니면 150세대씩 모아져 가지고 막 7개가 모였다. 그러면 적어도 1000여 세대에서 한 1500세대까지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규모도 좋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뭐 도서관, 편의시설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마치 큰 규모의 단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좀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좋아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는 해소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따로따로 소유자들이 다르겠죠. 따로따로 모여서 이루어진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아타운은 그러면 왜 재개발에서 유리한가? 일단 이 지역 선정 방식이 쉽습니다. 주민 제한 50%만 되겠고요. 그리고 지나친 노후된 주거지는 주민 제한 없이 지자체가 이 지역은 재개발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했을 때 특별한 이제 심사를 해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심사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노후도가 대부분 맞으면 되는데 노후도는 57%만 맞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면은 노후도가 67%여야 되는데 57%만 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통합심의가 들어갑니다. 통합심의도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인가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조합인가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득권 싸움이 많거든요. 반대파도 비대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바로 사업시행인가로 갑니다. 통합심의, 구역 지정하고 심의 끝나고 바로 사업시행가, 건축허가로 가는 거죠. 이 단계만 줄여도 보통 일반 재개발에 5년 이상의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 선정을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바로 이주철거. 근데 보통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시간 걸리죠. 여기까지 시공사 선정까지. 그런데 여기는 바로 구역 지정 후 심의하고 사업시행가가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주가 쉽겠죠. 그리고 철거도 빠르게 지는 거고 시공도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준공 및 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역 선정에서부터는 약간의 주민들의 이견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만 되기만 한다면 준공 및 입주까지 목표는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 7년 정도 걸립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같은 5억을 번다 하더라도 이렇게 14년, 15년 걸려서 5억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해서 6, 7년 만에 3억만 벌어도 더 이익이 되겠고 그만큼 내가 주거가 편하겠죠. 편하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주거의 가치도 누릴 수도 있고 그만큼 가격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65곳에 5개 지역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선정돼서 구역 지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35곳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죠. 모아타운을 벼룩시장에서 정말 그 도자기를 주워서 경매시장에 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 35곳은 지정될 건 대부분이죠. 노후 주거지들입니다.
노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만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를 거고, 더 중요한 거 제가 14년 걸릴 거 6, 7년 정도 입주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기회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모아타운이 성공만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요 지금 세미나가 끝났는데 2부 시간에는 어떤 모아타운의 예정지를 찾아서 우리가 벼룩시장처럼 한번 대박을 냈을까, 잭팟을 터뜨릴까를 한번 보셔야 될까 채널 고정하시고 2부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